지금부터 좀 편하게 해줘. 네. 왜냐면 이게 부동산, 이게 진짜 죽고 사는 문제고, 이해관계가 다 갈려있어. 지금 최욱 씨가 가장 급해요. 예. 무주택자라서. 이 친구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잖아. 저 어차피 1주택자라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고 맨날 욕하고 있어요. 혼자서 분장실에서. 오른다고 막 꽁충꽁충 뛰고. 저는 이제 정반대고. 이만큼 이제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생각하는데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없을수록 좋죠.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가 과연 몇이나 돼 있는지 항상 저는 의심은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솔직히 나는 다 믿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래도 정도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집을 엄청나게 갖고 있고 부동산 업계에 일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 사람들은 더 사실은 신뢰성이 근데 떨어지는 선생님 거 뭐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에요? 미래에셋. 미래에셋 계셔. 부동산 업자 아니지? 연구위원. 업자 아니지? 예. 전혀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집 몇 개 갖고 있어요? 왜 호구전선을 하시네요. 아니야. 왜냐면 또 이해관계 없게 있으면. 그게 그런 말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메신저보다도 메시지에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뭐 예를 들어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거주로 사람들이 사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한 채 사고 아까 앵커님처럼 그렇게 하면 크게 변동성이 없죠. 그런데 한 채 더 사고 투자 목적으로 사고 살지도 않은 집을 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금융시장의 변동성 여기에서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로 사놓고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네요.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도 분석하는데 아주 유사해졌어요. 그래요. 사연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BGM 깔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입니다. 작년엔 주변에서 어차피 집값 떨어질 일 없고 오늘이 가장 싸다면서 집을 사라고 했는데 올해는 오늘이 제일 비싸다며 집값이 바닥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마침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대출도 풀릴 거라 이제 살 때인가 싶은데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일까요? 이거 우리 PD 사연이에요, PD 사연. PD. 네. 네. 지금 여기는 저 여의도 더샵에 사는 친구인데 지금은 전세 살고 있어. 더샵 전세. 너무 디테일한 얘기라고 그래. 팩트로 가야지. 야, 전세 살고 있는데 언제 집을 사야 되냐. 왜냐하면 이제 떨어지면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애도 태어나서 그러니까 집만의 떨어진다고 큰 하니까 이제는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돈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적기. 그러니까 적기라는 게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두 가지가 이렇게 교집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적기가 있어요. 나의 적기?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 규모, 그리고 내가 조달 규모 이런 걸 제가 모르잖아요. 그럼 얘를 불러올까요? 아니요. 예,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산정하셔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나의 그런 규모에 왔을 때가 적기인 거죠. 그래도 사람 심리가 낮은 가격에 살고 낮은 가격에 싶지. 살고 싶잖아요. 지금 적기인데 조금 더 싸지면 그때 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회복하는 게 적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회복돼. 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왜 거래량이 회복하냐면 가격이 계속 떨어질 때 거래량도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에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이때다. 누군가 사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생기면서 거래량이 회복해. 거래량이. 그러면은 누군가 살 사람이 계속 생기면서 이 가격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가장 바닥이에요. 주식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유사하죠. 항상 언제 삽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2025년이에요, 6년이 이러는데 이게 아니네. 자, 그러면 최영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그거 사기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건 근거가 점치는 거야, 뭡니까? 점치는 거. 그건 아니야. 2023년이 4년인 거 어떻게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하는 게 당장 올해 수도 있고 당장 2, 3년 올 수도 있고. 거래량 그거 어떻게 봐? 자, 그건 이론적인 건 알겠고 아니, 거래량 어떻게 분석을 보냐고. 해야죠. 분석을. 그거 거래량이 알려줘야죠. 회복되는 분석을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래량도 사실 여러분이 더 엄밀하게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희석돼요. 어떤 거냐면 전체 거래량으로 보면 시장의 거래량으로 보면 전체? 그러니까 뭐냐면 아파트가 10채가 있어요. 근데 한 채씩 거래가면 시장이 10개가 거래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기본적으로 잘 거래 안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뭐 나홀로 아파트, 외곽적 아파트, 그렇죠, 그렇죠. 빌라 이런 예. 것들. 근데 시장이 좋을 때 그런 아파트들도 거래돼요. 그래서 기존에 거래되는 아파트는 거래량이 변동이 없는데 이런 아파트가 거래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죠. 막 증가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런 거래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단지의 거래량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시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올라가면서 상승할 때가 2017년, 18년 네. 이럴 때인데 서울의 아파트가 단지당 100채 아파트 중에서 평균 5.6채에서 6채가 거래됩니다. 지금이 몇 채 거래되죠? 지금은 2.5채. 2.5채. 그리고 아마 최근 수치는 2채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보다 두세 배 정도 올라가야 된다, 거래량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5%에서 6% 정도가 거래될 때가 거래가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2%인데. 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이제 그런 수치도 보시면 되지만 이제 부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부동산에 가서. 요즘 저희 단지 몇 채 정도 거래가 돼요. 그거 알려줍니까? 알려줘요? 그럼 알려주죠.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인터넷 사이트 가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찾아볼 수 있죠. 실거래 신고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우리 아파트가 몇 채 정도 거래되네. 근데 여러분들 다 보세요. 사시는 아파트가 최근에 2채 이상 거래대가 1년에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한 5채, 6채 갑자기 1년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 중개 사장님이 그러니까 100채 중에서요. 네. 100채 중에 중개 사장님이 요즘 좀 거래가 되네. 한 건도 안 되다가 한 2-3채 됐어. 그게 신호구나. 가격은 많이 안 오르는데 이제 알았다, 이제. 요런 느낌이에요. 이제 알았어. 요런 느낌. 이제 매번 이걸 언제 사냐고 물어볼 때 몇 년에 살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제가. 근데 이게 아니었네. 질문이 틀렸네. 그렇죠. 네. 질문을 잘해야 좋은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거래량 제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뭐 몇 년까지 떨어져요? 맞아. 몇 프로 떨어져요? 사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걸 어떻게 맞춰? 그거 알면 신이지. 네. 신도 못 맞출 거예요. 신도 못 맞춰.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만약 20%밖에 안 빠졌어. 그래도 그건 바닥이다. 그런데 40% 빠졌는데 거래량 회복 안 해. 없어. 그건 더 빠져. 더 빠져야 돼. 더 빠져. 더 빠져야 돼. 더 빠져.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막연한 기준을 갖고 계시 마세요. 막연하게 뭐 5년 후, 10년 후, 30%, 40% 근거가 뭡니까? 이제 확실히 알았다. 네. 와, 나 이제 제가 진짜 더 라이브에서 확실히 네. 알려드린 나 진짜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 매수자 입장에서 얘기를 또 들어봤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됐다, 이제. 사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때는 뭐 2%대인데 지금 5%, 6%대 되니까 지금 이자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자, 이 원인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문가는 일단은 사지 말라고 했었어야 돼. 그래도 지금 산 사람들 있잖아. 이분들 어떻게 좀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했어요? 네. 근데 사지 말라고 하니까 잘 안 부르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도 처음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가격 올라갈 때는 사자는 사람만 불러. 그러네. 지금 가격 떨어지니까. 아니,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 그때는 왜 안 나왔냐? 저는 저 외곽에서 계속 사지 말라고 했는데 욕먹으면서. 자, 지금이 때입니다. 예.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불러갖고 너 그때 뭐 했어?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와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라든지 서울의 주택시장이 전세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요. 네. 60%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40% 떨어지지 않으면 깡통 전세가 안 나와요. 여유가 많네요. 깡토 정세는. 그렇게 하면 여유가 많죠.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요 갭 투자로 사놨어. 전세 끼고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 전세였어요. 그리고 내 돈 5억 주고 샀어요. 그래서 사놨어요. 근데 2년이 지났어요. 근데 매매 가격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있다고 보고 전세 가격이 6억으로 올랐습니다. 전세는 6억으로. 그러면 1억이 나한테 생기죠. 그렇죠. 집주인이 그 1억 갖다가 뭐 했을까요? 또 사. 한 채를 또 샀어요. 어떤 아파트, 어떤 집을 사는지 아세요? 2억짜리 집을 사요. 그 1억을 넣고 그 전세 1억을 껴서. 그렇게. 그래서 그 집은요 전세 매매 비율이
100%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5%만 빠져도 깡통인 거예요. 한국이 이게 문제. 이렇게 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채, 1000채. 그러니까 5%만 빠져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입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못 막습니까? 어떻게 누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막아야죠. 그래요? 제가 막을 수는 없죠. 아니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게 제가 그 깡통 전세 때문에 8년을 마음고생한 사람이에요. 그게 경매로 넘어가도 경험자예요, 경험자. 내가 돈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네. 그럼 뭘 해야 돼요? 이런 갭 투자를 못 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부 갭 투자예요. 지금 이제 깡통 중세 문제를 얘기해 드리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예. 안타깝다. 그 영끌죠. 어떻게 팔을까요? 영끌죠. 예, 영끌족은 왜냐면 이자 이제 부담이 계속되니까 팔아요 아니면 버텨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영끌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부류는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내가 그래도 그 집에 거주는 가능해. 예. 그러면 들어가서 사시라. 그런 분들. 아까 이자 정도 내가 낼 수 있어. 네, 그리고 우리도. 내가 거기에 사시면서 집도 정도 붙이고, 버텨. 그러면서 그러면 거주 가치가 생기잖아요. 인테리어도 하시고, 그럼 거주 가치가 커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회복할 때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버텨. 네. 근데 도저히 거주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 다른 데 살면서 갭 투자한 분들. 저 멀리 사놨거나 아니면 너무 갭 투자를 많이 해놨거나 이분들은 사실은 정리가 필요하죠.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정리하려고 해도 팔려야 정리를 하죠. 야, 정리해. 가격을 좀 낮춰서 금매로. 좀 안타깝지만. 아니 근데 오늘 아주 그 답이 시원시원하고 매우 실전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정말 아주 시원합니다. 다행입니다. 정부부터 이제 거래량 사이트 계속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이제 그거는- 부동산 다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경청하지 마세요. 네. 사실 진리는 쉬운 데에서 있거든요. 뭘 진리까지. 아니 저희가 다시 또 나오고 선생님 싶다는 말씀 몇 말씀이죠. 마디 좀 경청해 드렸더니 뭐 진리까지 가요. 갑자기 이제 졸려갖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